우리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 중앙회 이준교 수석 부회장님 지금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그 회장님께서 소개한 대로 광주 오개학협회 11대 회장을 서구시에서 11대 지부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중앙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총무전략위원회 쪽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우리 정기청 저희 뒤쪽 문 좀 닫아주실래요? 중앙회 정기청에 참석하셨을 때 그때 좀 뵈셨을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는 중앙에 있는 못 받는 돈 감가상각 하느라고 제가 4번 했어요. 필요 없는 돈이고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좀 깨끗이 가다는 등 취지에서 했던 건데 나름 그게 또 좋지 않은 영향도 있고 또 호감이라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의원들이 참석하셔서 대승적으로 그런 것들을 승인을 해주고 중앙회가 새롭게 빛이 좀 정리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광주에서 오면서 한 4시간 걸리나요? 근데 오면서 참 이런 참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은 육체가 참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실은 어제 중앙회에서 11시에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토부 실무자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식을 하고 이사회를 가졌어요. 오늘 당연히 서울에서 교육이 또 예정이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사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제 나름대로 막그 지성끼고 생각이 복잡한 게 있어요. 나름대로 좀 성질장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고 오늘 이렇게 왔으면 편했을 텐데 그냥 광주 갔다가 올라오니까 시간 낭비 피곤하고 한번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피곤하기도 하다. 우리 서울협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 잘 심사숙고하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부장님들하고 각 지부 감사님들 그리고 물론 중앙회 감사님도 오셨는데 사무처 직원들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 관련한 직원들 지부든 협회든 몇 분 안 계시고 다 지부장들만 계신가요? 사무국장님들 사무국장님 예? 갑자기 사무국장님 사무처 그 지부장님들은 성함으로 우리 감사님들 지부감사님들 지부감사는 별로 없습니까? 그래요? 광진구 지부장님 계십니까? 광주도 있어요. 예, 지부장님. 우리 광진구 지부는 지부 사무처가 따로 있습니까? 사무실이? 예. 그럼 사무국장도 있겠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광진구. 예. 뭐 영등포도 오셨나요? 안 오시고. 제일 큰 지부가 어디예요? 강남. 강남은 당연히 또 지부 사무, 사무국도 있고. 저는 그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냥 편하게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너무나 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는 상식 이야기하고 또 만약에 제가 잘못 전달한 게 있으면 여기 계신 또 부회장님들 또 감사님들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부장 시절 때부터 이제 중앙회 어떤 그 정기청에 참석하게 돼서 중앙회 어떤 그 민낯도 좀 봐오는 상태로서 그나마 지금 좀 더 잘해보자 하는 것들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법적인, 그 정관적, 규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런 그 중앙의 어떤 그 재산들을 많이 좀 썼다고는 하지만 그때의 정관적 규정에 대한 원칙은 더 강했지 않았나. 물론 그 회장이나 어떤 집행부의 어떤 권위도 좀 높았고
또 우전도 확실했고 이 자리에 우리 회장님, 중앙회장님 안 계시는데 지금 지방에 회장, 중앙회장님 계시네요. 중앙회장님 내려가시면 의전이 참 부러울 정도예요. 부러울 정도인데 그런 이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되고 또 특히나 대한민국의 광고 자존심 세우고 계신 서울 협회 소속 지부장님들 계십니다. 모든 계획은 중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방으로. 제가 연초에 그 경기도 협회도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지방에서 아무리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뭐 지방을 까부는 게 아니라 저도 지방이지만 겸허하게 중앙에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을 못 따라가요. 그렇다면은 우리 서울에 계시는 지부장님들, 사무처 직원들, 협회 사무처가 조금은 중앙회와 연계해서 좀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봐줘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어떤 것은 강남 지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은 광진구 지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지역에서 이렇게 배워야 돼요. 서울 협회 지부장이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겠어요. 왜? 서울은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지부장님들이 좀 그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 봉사는 그 사람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보면은 지부장이 경선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서울도 요즘 봉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안 하고 계셔서 그런지 지부장님들은 거의 경선 안 하시고 그냥 추대로 하시죠? 경선 많이 있어요? 역시 서울이라도 틀리네요. 네. 경선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지역이 문제가 생기죠. 아시죠? 딱 갈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도.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원리 원칙에 대해서 모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 일 현상들. 근데 그런 원리 원칙을 누가 하냐면은 사무처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처가 없다면은 협회 사무처에 의뢰를 해서 선거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사고가 발생을 않는다는 거예요. 다 봉사하고 나오신 거예요. 지부장님도 봉사를 하려고 지부장으로 나오시는 건데 지부장 나와가지고 떨어진 쪽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저것들 뭐 어떻게 해볼 거 없나 이런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어떻게 더 화합하려고도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당초 그런 것들이 없애게끔 하려면은 우리가 정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 번이고 읽어보고 재해석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냐? 현직 지부장이 하기는 힘듭니다. 사무처에서 해야 돼요. 사무처가 원리 원칙을 모든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부장도 흔들리고 임원들도 흔들리고 그렇거든요. 저는 사무처의 어떤 우리 조직에서 사무처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역설을 하고 다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시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고 제 혼자 답을 할 수도 없으니까 한번 이해하시면 예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지부장님들 지부는 지부장이 됐으면 지부는 제 거가 아니죠. 그렇죠.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중앙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단법인 단체예요. 개방이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개모임의 회장도 항상 그 모임의 모든 것을 자기 대표로 하는 것이지 이 모임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역시 지부장이 당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서포트 해주는 것이 사무처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처 직원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무처 직원은 지부장께 당선이 되셨으면 지부장은 당연히 정관 재규정 몇 번부터 보셔야 되죠. 왜? 장으로서 3년간은 이 장으로서 지부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회원의 애로를 알려면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지부장이나 돼가지고 협회에 전화해서 우리 회원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것은 틀린 거예요. 정관체 규정에서 회원의 관리는 어떻게 해라, 사업은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어보시고 정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상급기관에다 문의를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중앙의 그 사무처에 보면
항상 손사만 해요. 우리 지부장이 뭐 했는데 혼자 다 처먹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어떻게 해줘? 지금 우리 중앙회장님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못한 거죠. 사무처에서 지부장님께서 다 그 숙지를 하고 계셨는데도 그렇게 그 정도로 가지 않는다 하면 사무처 태클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지부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부장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보다 보면은 나중에 사고 발생하잖아요. 물론 우리 서울협회 지부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데 원론적인 부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정관체 규정에 대해서는 물론 지부장님은 가장 기초단체에서 우리 중앙에 242개 지부가 있어요. 가장 뿔뿔이 조직이에요. 그 조직에서 와서 생기면 중앙회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지부에서 지부장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그 정책을 펴나가시고, 사업이 됐을 때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원칙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저는 중앙에도 그 위상이 더 높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 지구에도 선관위도 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러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서울협회에서 선관위가 발동을 해서 잘 관리하고, 지금 많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선거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조금은 우리 조직에서는 아직 못하고, 또 인원이 몇 명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무리지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발이 되면 가차 없이 후보자 박탈도 시키고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야 됩니다. 봉사하러 나오신다는 분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지부장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치겠어요. 그런 부분들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 회의로 또 다 기록을 하시죠. 사무처에서. 또 지부에 영상 오셨나요? 지부장 혼자 오신 데 계십니까? 예, 강남도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럼 강남은 그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도 다 기록을 하시죠? 녹음해가 합니다. 예? 녹음하시고. 예. 회의록 작성은 우리 중앙에도 보면 회의록 녹취하고 작성을 하고 그러는데, 회의록에는 그 결론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론만 기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녹취를 해서 어떤 그 인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계속 진행했던가 어떤 진행 사항들을 다 기술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는 그냥 결론을 내려주고 대신에 녹취록은 보관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업무 보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내역이 우리 지금 책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참 중앙에 그 총무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됐어요. 4년 동안 그 부분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업무 보고는 다 아시죠? 서울협회가 지금 25개 지부인가요? 네. 25개 지부. 서울협회에서는 25개 지부에서 매월 업무 보고를 받습니까? 사무처 받으세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업무 보고는 제일 메인에서 협회장이 각 지부의 어떤 동향들을 매일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지부에 그 올레가 있다 하면 가서 참석도 해주시고 동료도 해주시고 좋겠지만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업무 보고로 보는 거거든요.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회원도 들어가 있죠. 회원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금전적인 회계 부분도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관 재규정에 의해서 협회에다는 몇 프로는 또 올려주게 되어 있고, 그것들은 다 잘하고 계시죠?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어제 이사회 때 조금 뚜껑이 좀 열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예, 중앙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좀 화가 좀 났었습니다. 우리 중앙회 민낯을 보이자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협회는 우리 중앙회 가장 밀접해 있고 서울협회가 중앙회 같이 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지 약속이 되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법으로서 정관도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규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정관을 다루지 못한 것은 규정에서 보고 그 내용들 따라서 좀 절차해가지고 하자라는 내용으로 한 거예요. 근데 너희 지부에서 업무 보고도 안 해요. 중앙에 그 회원 분담금으로 밝힌 비용도 올려주지 않아. 약속 뭐하게 해요? 그런 약속은 우리는 못하겠다고 처리 약속에 가담을 하지 말든가. 약속해놓고 돈 없다고 안 올려줘요. 그럼 돈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하고 업무 보고는 하고 돈은 나중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서. 근데 업무 보고 자체도 우리가 하기로 돼 있는 것 자체도 안 해요. 그때가면 중앙에 탈퇴하려네. 협박하면 그 얘기들도 안 해요. 저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전기총회 3월달에 됐는데 4, 5, 6, 3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이 없구나. 말은 많은데 책임감들이 없구나. 뭔가 지키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고가 우리 조직에서 우리 개 모임에서 업무 보고 안 짰습니다. 그냥 다음 달에 만나서 돈 얼마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도협회 업무 보고를 봐야지만 중앙회장님이 광주협회가 회원이 2명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 분담금도 며칠 더 올라왔구나. 광주협회가 무슨 사업을 했구나. 광주협회 무슨 지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구나. 지부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중앙회장님 돈 내라는 건 안 해요. 기획조사를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중앙회 정관체 규정에는 각 지부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협회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중앙회가 기획조사를 받습니다. 아예 없앴어요. 규정은 있으나 왜? 서울협회는 보고도 하고 돈을 안 줘. 광주협회는 보고만 하고 조금 줘. 대전은 보고하고 돈도 다 줘.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회계 업무 보고에 우리 기획조사비 이달에 1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 했습니다. 올렸어요. 중앙회에서 올렸으면 중앙회에서는 기표를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들었으면 미수금으로 잡죠. 미수금으로 하면 1년 가면 덩어리 쌓이죠. 10년 가면 어쩌요? 그래서 우리가 5억 이상이 된 돈을 지금 감가수입을 해버린 거예요. 왜? 내일 협회 있고 안 내일 협회 있으니까. 대신에 회원 회비, 지부별로 분담금을 좀 냈던 거를 그것도 형평성이 안 어긋나기 때문에 회원 보유만큼의 비용을 회원 분담금으로 해서 중앙에 받겠다. 그래서 그 결정을 또 시도협회장들이 결정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원래 받는 거예요. 중앙의 재정은 좀 연락해지겠지만은 조직이 어떤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만큼은 잘 지킬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중앙회를 빗나가는데 그런 내용에서 우리 사무처 각 각 구지부에서 협회에다가 업무 보고 하는 거죠. 자, 나중에 기획조사비가 얼마씩 책정된지는 서울협회 나름대로 정했겠지만 그래서 업무 보고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협회가 지난 24대까지 해서 매월 중앙회 분담금이 800개인가요? 800개인데 지금 한 400대인가요? 400대죠. 나름대로 이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도협회는 지금 다 열악하졌으니까. 근데 서울협회가 4,000원, 개인당 4,000원 받으면 시도협회는 그래도 지역이니까 2,500원씩 하나해서 본인 협의회장, 회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회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부장님들께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회의를 하시는 회의 소집은 운영회의를 하시잖아요. 운영회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죠? 각 지부들. 네. 운영회의를 하시는데 운영회의를 하실 때 안건 자체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부에서는 보통 그냥 회원들 얼굴을 보자는 형식으로 하신가요? 어떤 사업이 특별히 있어서 하신가요? 겸사겸사합니다. 겸사겸사해서요. 얼굴도 보고 사업도 하고 좋습니다. 이 회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각 지부에는 정관처 규정에 있어 지부장한테 지부총회가 있고 지부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사회가 아니라 지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8명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과위원장들도 다 보시죠. 지부장님들. 회비의 그 어떤 지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기한을 해야 되겠어요? 사무처에서 해야 되고. 우리 광진구 나왔어요. 광진구 우리 사무국장이세요? 네, 우리 사무국장 계신데 임원회의를 지부장이 소집했다고 해요. 그 안건이나 이런 것들 누가 보통 다루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지부장을 포함한 또 임원들이 어떤 안건을 만들기도 하죠.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체육대회를 한다. 우리 체육선수 보낸다면 체육위원장이 기본적인 그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체육위원회 보면은 우리 내용 그 규정에 보면은 체육위원장이 있으면 체육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으로. 그러면 우리 임원들이 같이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원들이 이 위원으로 또 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과를 이 운영회의에 올려야지 맞죠. 그런 절차를 가져야지. 근데 모든 회의를 오늘 지부장님께서 서울시협회에서 오늘 직무교육 간다는데 우리는 뭐 누구누구 가야 된다. 어떤 지부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거는 정해져 있는 인원이고 서울협회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체육대회를 지부장이 어떻게 할까요? 몇 명 올 거예요? 학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기는 늦어요. 임원회의 소집해서 체육위원장이 몇몇 체육위원들과 기본적인 대표를 짜고 총무위원장한테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갑니다.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협회 지부장님이 어느 정도 찬조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써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지부장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운영위원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봉사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있으면 지부장이 교육이 있으니까 그냥 날려 언제 교육 있다고 날려 이게 아니라 교육위원장님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대충 오시면 빵이라도 하나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부에서 물론 햇볕 주겠지만 우유라도 하나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어디서 날 거예요. 총무위원장은 또 상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런 전 조직들이 분과위원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지부장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부정이 없는 거예요. 지부장이 모든 것을 오늘 체크되어 있으니까 문자 한번 날려주세요. 했어요. 임원회에서 해줬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축구는 1등 합시다. 우리가 입장상 1등 합시다.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운영회의에서는 지부장이 회의 빨리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부장 와서 가결되면 가결 망치 뜯는 거예요. 이 운영회의에서 지부장이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독선을 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 조국 있었어요? 근데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조국 계신 거예요. 지부, 제가 펄풀이 조직에서, 전 조직에서 지부장님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지부장님들이 그런 체계를 갖고 왔을 때, 협회 이사에 갔을 때, 협회가 그렇게 보다는 이 지부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협회 회의가 뭐가 뭐예요? 한 말에서.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지부장님들이. 지부장님들 당연히 이사님이 있으시죠? 우리 지부에서는 조그만 지부, 한 30만밖에 안 되지만, 회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뭐 회의를 하는 건지, 도깨비장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협회장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셔.
회장님 물론 바꾸십니다. 전국 저도 협회장을 해봤지만 저희 이 밑에 1년에 출장 횟수가 전국 시도협회 그 행사 있으면 들여다봐야 되잖아. 68번이에요. 68일 동안 이 공무를 해야 돼요.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지만 서울협회장은 안 가면은 어떻겠어요? 중앙회장님보다 더 욕먹어요. 서울협회장님은 더 많겠죠. 또 중앙회장 대신해서 가는 게 많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3년간 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다고 했으면 모든 해외문화 이런 것들에서 정확히 하시는 게 맞잖아요. 정확히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중앙협회 이사회에 올라와가지고 협회도 마찬가지로 회의 이사회에 가는데 어떤 안건을 회장님이 그때서 막 들고 이렇게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소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전부 다 기본적인 소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회장님한테 보고 사무처에 얘기해서 내용을 총무위원회가 이야기가 소관이면은 제안 설명하고 총무위원회 제안 설명하고 기본적인 답변해 드리고 의장님은 가서 어쩌습니까? 이대로 갈까요? 내년도 예산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좀 줄이시죠, 느리시죠 이렇게 이사회에서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회의 자체를 명확하게 좀 단순화시키면서 하려면은 분과위원장들은 그냥 이름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장들이 뭘 해야 될 건가? 왜? 제가 분과위원장이 교육분과위원장 맡았어요. 교육분과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관 규정이 가면 교육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다 나와 있어요. 뭐야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셔야죠. 이런 오프시 오실 때 기본적으로 교육위원장이 지금 이름표 맡았다는 교육위원장이 나면 할 것도 없고 그냥 명예만 하고 있어. 본인이 한 계시는데 본인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광진구집 제가 광진구집 계속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광진구집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했어요. 모범적인 일을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칭찬해야 돼요. 회장님 칭찬하는데 광진구집장님, 광진구집에서 상당한 어떤 그 큰 수익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회원들한테 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한국 5개국어 신문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 5개국어 신문을 보면 어떻게 뭘 느낍니까? 안 보신가요? 펼쳐하지 말까요? 안 보세요? 네, 보시죠. 우리 집장님, 네, 동갑 집장님, 우리 신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물론 정보도 있지만은 그 신문에 광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느끼는 거. 많다고요. 그래서 저래도 서울에 강남이죠. 서울 중에서 강남, 우리 강남 지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강남 지부장님. 네. 우리 한국 5개국 신문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뭐 이런저런 대외적인 뭐 홍보하는 건 많은데 그 회원들의 아니면 그 각 지부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진구집에서 사업자리 수익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회원들끼리 꼭좀 뭉쳐가지고 단합을 해서 1억 남긴 것을 2억을 남겼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2억 갖고 나누든 어떻든 지구에서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대신 이러한 사례는 한국 5개국 신문 유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누가? 지부장이 안 하면은 지부 사무국장이 5개국 신문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이런 행사 이렇게 했으니까 신문 내주세요. 신문 크게 나왔어요. 다른 지부에서는 우리 지부는 왜 이거 안 하고 있을까? 부럽다. 부럽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들도 회장님은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셔가지고 우리 연말에 정기총회 하면 최우수 지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부를 줘야 돼요. 저 지부장은 나하고 잘 맞으니까 상 하나 줘야지. 물론 그렇지 않죠? 네. 엄정한 평가를 해서 주실 건데 사무국이 없으면 지부장이라도 우리 지부에 대해서 뭘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 하면은
자꾸 그 신문사를 두드리고 신문사가 안 되면 협회 사무처에 이야기하고 협회 사무처가 안 되면 중앙 사무처에 이야기해서 왜 안 온대요?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한국 5개국 신문이 광고지라는 오명을 벗고 정말 신문이 되고 나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신문이요, 광고지요. 광고 책자지. 우리 스스로가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제 말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까? 있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 우리 저 한정국 기자님께서 지금 계속 졸고 계셔서 좀 정신을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해서 지구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중앙에 가지고 있는 리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제가 그 2년 전에 그 광주 서구지구에서 지금 현재 김원광 협회장이 지부장 시절 때 제 후임 모임자 지부장인데 마지막 해 저한테 특별위원장을 좀 해주십시오. 특별위원장이 뭐대? 지구에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서 좀 재정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만들 것이 뭐가 있다냐가 아니라 있습니까라 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있답니까? 하니까. 근데 금호지구 그 간판 개선 사업도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사업이, 여타 사업이 있고, 현수막, 서구지구는 현수막 대신 상단을 관리를 해요. 한 80, 90 몇 개가 있는데 그 상단도 좀 경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저 협회장까지 하고, 중앙에 지금 수석부장인데, 위원 특별위원장 하면 쓰겠어요? 내가 지구 내려가면 지구 회원인데 뭐 그거 못 한답니까? 해야지. 아니까 더 잘해주고 열심히 해줘야지. 내가 털고 내려가면은 회원인데 지부장이 하라는 거죠. 그래 해봅시다. 했어요. 현수막 20사업을 했는데 1,000원이나 한 장씩 뜯어요. 회원들한테 동참해서 뜹시다. 구청에서 줬어요. 예산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여의동에 있을 때니까 한 달 만에 2,000장을 뜯어. 2,000장. 2,000장이면 1,000씩은 얼마죠? 200만 원인가요? 네. 2,000장 더 뜯어갔네. 이게 2개월 하니까 3천만 원 그 비용이 다 날라갔어요. 구청에서 너무 깨끗하니까 돈을 더 줬어요. 3천만 원 더 줬어. 했는데 또 그 9월 되니까 또 다 없어요. 가지고 총 8,700만 원인가를 구청에서 돈을 받았어요. 사업을 했어요. 회원들도 일해야지. 날마다 그거 뜯겠어요. 1,000원짜리 뜯긴다고 뜯겠어요. 언제 뜯겠어요? 밤에. 해결은 되면은 일 끝나고 와서 3, 4만 원 모아 다니면서 제 트렁크에 가다가 보면은 가위하고 있어요. 가다가 보이면 뜯어서 넣어요. 신문 보셨을 거예요. 광주 서구지구. 저기 편집장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동행 취재하세요, 저녁에. 그래서 신문팀장에 내일 보냈어요. 회원들의 자긍심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 지부장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까 내려오면서 해라. 8,700만 원 거의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그 사업을 하면 회원이 45명인가 되는데 다 참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10몇 명이에요. 10몇 명이 부지런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회원 가정 그 애국 그냥 가자. 그래서 일부 보존해주고 일부 다 써버리면 또 욕먹으니까 일부는 자기들 내고 일부는 보존해서 가자. 43명이 다낭을 갔다 왔어요. 그때 겨울에. 갔다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2탄으로 또 그 신문을 내보냈어요. 이 사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업이 있어요. 신문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이 우리 지구도 있다. 신문이 정보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떠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지부장이 임원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지부 재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부 재정이 많으면 또 뭐냐? 사고가 나요. 왜? 죄송합니다. 돈 많으면 누가 처먹을지 모르거든. 어떻게든 돼.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고 항상 적절하게 지분 비용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을 수익사업에 있으면은 또 회원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말이 많습니다. 왜 내가 고생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현수막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까지 같이 여행을 가냐. 그 사람들 100% 받아라. 그러면 봉사 의미가 없지. 돈 다 내라. 그냥 가게. 그럼 가요? 40명이 가겠어요?
그러면 단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울지부는 올 8월 달에 또 백두산을 간답니다. 뭔가 체계가 잡혀지니까 돈을 공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원 가족에서 이번에는 50명이 간다네요. 물론 저도 갑니다. 이러한 사업적인 것들을 펼치는 것이, 이것은 정관 어디도 없습니다. 사업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은 단지 리더가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 머리를 써서 그 비용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왜? 누구의 도움으로? 회원의 도움으로. 누가 지원을 해주고? 사무처가 지원을 해주고. 사무처가 그런 정보들을 많이 해서 스크롤을 해서 한 번쯤 우리 사무국장님이 광주 의원들한테 어떤 지부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번 문자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아 그래? 정보는 우리가 공유를 하잖아요. 신문에 보지만 또 사무국에서 이것이 우리가 쪽팔린 것은 아니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쪽팔리다 이건 아니에요. 남들이 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쪽팔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런 내용적인 어떤 부분들을 나는 연계적으로 쭉쭉 이렇게 연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지부 단위에서 사업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회원들 도모하는 거. 우리 지부장님들 지부 사무실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 가시고 그러는데, 없으면 또 안 가시고 그러는데, 단 지부부장, 사무국이 있든 어떤 간에 지부장님은 구청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들어가셔야 됩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광주에 있는 이준교가 서울에 광주에 간판을 하나 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사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지부장님한테. 지부장님은 선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전국 242개 지부가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협회예요. 회원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회원께서 광주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형광등 하나만 갈아줘야 됩니다. 내가 회원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 물론 돈은 주든지 어쩐지 간에. 우리끼리, 아니, 우리 못 와갔으니까 와서 해. 화물차 그거 5시간 내려와가지고, 그거 하고 다시 형광등 하나 하고 쓰겠어요? 우리끼리 이런 네트워크 자체를 신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들.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신문도 5개강 지금 신문이 시끄러운 거 아시죠? 저 문 좀 봐주겠습니다. 한국 5개강 신문이 발간될 때부터 아주 시끄러워. 고치단 말이에요. 왜? 그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친구들도 웬만치 좀 하고 우리 기사 위주로 좀 써줘야 되는데 기사를 아니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이제 자체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기사거리를 계속 호스트를 주면 걔네들이 나중에는 기사 쓰다가 우리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 협회에서 좀 돈 좀 주면 돼. 공고료 좀 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신문이 어느 날 그냥 여기 서울에 있는 이제 서로 신문 좀 우리 지면 좀 찾아주라고 막 할 때 그때 더 가치가 올라가면 광고료는 100만 원을 받을 걸 200만 원 받아요. 그 사람도 머리를 잘 써야 돼.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구독자가 많으면 어쩌요? 신문 누가 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관심이 안 보잖아요.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광고를 하나 내더라도 더 알찬 광고가 하고 필요 없는 광고들은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저거 신문 고치대머리 이거 광고만 많이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소재가 어디 가서 싼가 이런 그런 역할의 그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신문의 기능이 우리 정식 한국오양국협회 신문의 기능이라면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그 법이 바뀌고 부산에 있는 그 협회에서 6층까지 이걸 허가를 냈다더라. 관공서에 다 들어가는 거야. 오늘 완화시켰다더라. 이런 내용들 차근차근 기획 시리즈로 하고 이번에는 뭐 서울협회 어디 지구 뭐 계획하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못해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회원이니까 떠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임원회의 때
지부 임원회의 때 회원들이 와서 우리 신문이다요. 그것이 광고지다요. 회원 이야기하면은 지부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협회 이사에 와서 이것이 신문이나 광고지나 이렇게 원성을 듣고 있는데 좀 개선합시다. 회장님은 중앙회 이사에 와서 그 부분을 우리 지부부터 회원부터 지부장까지 와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하는데 이거 좀 개선 좀 해보자. 밑에서부터 보면서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위에서부터 고치려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정말 서울시 협회에서 800명의 회원께서 그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신문 이거 안 된다 고치자. 뭘로? 회원 우리 기사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사를 좀 많이 해주라. 그렇게 해서 탄원서 써가지고 올리고 그것을 정원은 편지한 줘요. 이거 봐라. 우리가 그냥 너네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회원들이 벌써 이렇게 떠들고 있잖냐. 반성해봐.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었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는 다 맞고 하지만 이 문을 나서면은 다 잊어버리고도 안 됩니다. 네. 우리 지부장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서울협회 정말 그 존경하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선두 역할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 하십시오. 우리 협회장님 이제 잠 깨시는 것 같은데. 그 회의 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만 써도 되는 것은 뭐 이상 없죠.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협회장 할 때 저도 지부장을 했고 지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부 감사 항상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 얼마 보겠어요. 협회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중앙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다음 회계 교육을 해주신 박석규 감사님께서 감사를 오셨어요. 그 총계정 원장 우리가 그 돈을 쓰면은 그냥 바꾸자고 쓸 수 없죠. 우리는 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에 한해서 쓸 수가 있죠. 안 그런가요? 그죠? 총회에서 승인해준 금액을 쓰는 거예요. 총회에서 승인해줄 때 관항목으로 다 나눠서 또 승인을 해요. 맞죠? 근데 돈이 총회에서 우리 광진구 지부는 3억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총액 3억이 연간 3억 정도 지금 승인이 됐어요. 근데 그 3억을 어떻게든 쓰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 3억 안에서만 쓰면 되죠? 맞죠? 네. 예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하시면 여기서 예 하셨죠? 예. 3억 안에 쓰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대신 간 항목에 맞춰서 써야 돼요. 지부장이 판공비가 있고 또 업무 추진비가 막 있고 그렇죠. 이제 판공비를 연칭을 받겠는데 판공비를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해놨어요. 1,200만 원 무조건 가져갈 수 있어요. 업무 추진비를 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해놨어요. 업무 추진비에서 다른 데가 돈이 많이 3억에서 남으니까 업무 추진비 1,500만 썼어요. 괜찮하죠? 괜찮하죠? 3억 안에 쓰니까. 그죠? 예, 안 괜찮습니다. 절대 안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우리 박석규 회장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을 총회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간 항목에 맞춰서 우리 총회장 원장의 그 판공비를 100이라고 1년간 1,200만 원, 1,20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업무 추진비를 또 1,20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업무 추진 쓰다가 6월달에 업무 추진 너무 많이 했어. 900만 원 써버렸어. 1월달부터는 별로 안 썼어. 근데 간당간당히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때는 분명히 입은행에 대의하셔가지고 목 변경 해줘야 돼요. 목만 변경하면 되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총회장 원장 위에다가 좀 이따 또 우리 회계 시간에 얘기할 텐데 페이지가 2개가
스티커 하나 붙이죠. 업무 추진비라고. 그럼 업무 추진 1200이면 12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지고 여기 1100이나 100만 원밖에 안 남았을 때는 이것을 같은 목에서 변경이 안 되면은 항에서 변경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문영회에서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조직 강화비가 장례도 있고 결혼식도 많이 할 줄 알고 2천만 원 잡아놨는데 3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게 여유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임원회의를 거칠 것은 거치고 총무위원장하고 지부장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목이 그렇죠, 목이. 그래서 좀 나중에 회계에서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사무국에서 볼 때 이 부분을 해가지고 9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총무위원장한테 업무 추진비가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우리 회계 끝나려면 3개월 남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계획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뭔가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자체를 추가로 해서 하려면 임시총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총무위원장, 지부장,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또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방법. 그런 회의도 안 거치고 여기서 1200만 원이나 300만 원 계속 썼어.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무국이 또 잘못한 거고 지부장도 잘못한 거고 총무위원장도 잘못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거고 지부장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면은 안 되니까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데 우리 그 사무국이 있는 것이 좋고 없더라도 지부장님 다 못하니까 이런 회계 업무, 전형 업무는 또 총무위원장을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것들. 이 내용이 얼마나 더 저는 많이 깨달았냐면요. 아, 물론 저는 광주가 그때 저 당시에 엄청 가난해서 더워요. 엄청 가난해서 뭐 판공비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체계를 갖춰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국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지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로 해야지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 부분도 잘 되면 감사들이 제가 하는 거고 이 내용에서 지부감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지부감사들은 꼭 가면은 이 세계적인 것만 보는데 행정 모든 거 다 봐야죠. 우리 원래를 1년에 한 3명밖에 안 했으면 그건 질책해야 됩니다. 지부장, 여기 감사가. 협회 감사가 지부 내려가서 원래 몇 밖에 안 해요. 이런 말씀들 안 해요. 협회 감사는 지부 감사에 가서 지도 감사예요. 잘못된 것을 하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다시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상급기관의 감사들이에요. 감사 온다면은 중앙에서 우리 광주협회 감사 온다면 뭐 적출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니네들이 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행정도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관이 어떻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단 해당 지부 광주시협회, 서울시협회 협회 감사들은 협회 감사를 낱낱이 잘 봐야 되겠죠. 중앙회 감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중앙회 감사님들의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이니까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중앙회 감사님이 서울협회, 일선협회에 가서 하는 것은 적출 감사가 아니라 대신에 쭉 보면 아셔요. 우리 그 전에 감사님 계시지만 어쩜 하나 보면은 이 협회장이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고 눈에 보이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정리 잘해놓으면은 아, 이 협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상 줘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것은 우리 회계 업무 볼 때 다시 여쭤보시고 대신 계략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업무를 보실 때 이런 것도 유념해서 좀 봐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은 뭐 어떤 그 지부 단위가 협회라고 명칭을 쓰는 데는 없죠. 뭐 용산협회, 용산광고협회 이런 게 없죠. 네, 지난번에 그 경기도에 갔을 때 군포 광고협회 그때가 협회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표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오개연구협회 중앙회,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한국오개연구협회, 그다음에 그 밑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개연구협회,
용산구치구, 광진구치구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치고 또 좀 더 욕심이 있다면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지부 사무실에 역대 그 지부장한테 액자도 다 걸려 있고 지부 사무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해서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높여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전라도인데 전라도 사투리 많이 쓰죠? 겁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좀 이따 그 회계 업무 볼 때는 아주 그 전통적인 경상도 사투리도 또 보시고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회의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의전하고 좀 관계된 부분인데 회의하려면은 전체적으로 그 순서가 다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그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안건을 상정을 할 때는 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국가위원장이 안건을 좀 다뤄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회의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동의 제청이 있고 그렇죠. 그죠? 동의 제청으로 가져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동의 제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가구로 물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회의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부단위에서는 그 지부 원래 회의를 빼놓고는 임원 운영회의까지는 정식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망치를 한번 두들면 어쩐다. 그 가결되면 가결된 부분은 망치를 한번 두들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기록하는 것에서 유념해 주시고 우리 중앙에도 어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업무에다가 망치 두드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오히려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항상 위원장들이 그 기본 자료를 배포를 해주시고 또 읽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는 항상 길게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짧게 하고 거기에 대한 끝나고 나서 담화를 많이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회의는 회의답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과반수 이상을 물을 때 하고 3분의 2 이상 물을 때가 있어요. 그죠? 회의를 과반수가 7명이 했을 때 과반수는 3.5명이 되죠. 예? 4명인가요? 과반수는 3.5명이 맞죠? 예. 그러면 과반수 찬성을 더 하려면은 4명이면 될까요? 4명이면 돼요? 4명이면 돼요? 그 교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정식적으로는 3.5가 과반이죠. 그죠? 그러면 4.5명이 돼야지만이 과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4.5가?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7에 나누기 2는 3.5예요. 3.5명이 과반이에요. 중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인데 인원이 4명인 여기 과반수 이상이 3.5에 한 명이 되어야지 4.5명이 되잖아요. 근데 4명은 0.5가 부족하잖아요. 과반이라는 단어 문자가 예. 넘을 과자에다 반반자인데 예. 그 반이 넘으면 과반이 되는 거거든요. 예. 0.5라는 숫자는 예. 여기서 3.5는 반이 되는 거고요. 3.5가 넘으면 과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4가 과반이 되죠. 아니 인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 3.5명이라는 인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운영의 자체인데 원칙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 101명에 3분의 2를 나누려면 67.7%입니다. 67명이 되면은 3분의 2가 되냐? 안 질문 돼. 드릴게요. 만약에 7명이서 회의를 할 때 과반의 득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4명이 득표가 됐을 때는 과반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회의 법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된다. 과반으로. 왜?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이게 과반을 보는데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반을 안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3.5 넘으면은 그냥 4명이 되면 과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을 알고는 해야 돼요. 회의를. 101명이 3분의 101명에 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3분의 2로 정관이 개정이 돼. 정관 개정은 3분의 2죠.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데 67.7%가 3분의 2예요. 근데 67명은 회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8명은 좀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회의 문화에서. 그래서 그거 하고 동의 제청하게 되면은 의장이 앞에서 하는데 회원이 됐든 이문영이 됐든 간에 의장에게서 동의합니다 하면 의장은 어느 누구 회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제청이 있으면 호명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수분이 동의합니다. 동의했어도 혹시 반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상황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가결을 시켜줘요. 이게 회의를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회의하는데 어떤 회원이 임원이 이준교 총무위원장이 동의하셨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최영규 회장님이 제청하셨습니다. 삼상 있습니까? 그래서 다 끝났으면 이 동의 제청으로 가결이 되겠습니까? 다수가 예, 답답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명칭은 항상 이름이 나중에 동의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끝나는 이름을 구조하는 거죠. 회의하실 때 어렵죠? 예, 저는 그거 안 해도 잘만 하는데 시작하는 소리 하고 도와줄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이런 얘기고 제가 경기도 할 때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구 원래 회의는 성원에 관계없이 진행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경기도 회원께서 강력하게 아니다. 우리는 성원을 해야 된다. 이 문영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지구 원래 회의입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가 틀렸는지 어쩐지는 한번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왜 그랬나? A라는 지부가 회원이 8명이 됐대요. 근데 이문영 회의 꾸릴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회의 때 모든 것을 이문영 회의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원을 해야 된다. 원래 회의도. 뭐 유권 해석으로 보면 아 그렇게 원래 회의를 할 때겠구나. 근데 원래 지부 원래 회의는 이문영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회원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안건을 토의하고 물론 회원님 강력하게 그건 안 된다 하면 뭐 행사를 못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것을 또 토론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게 대해서 의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조금 뭐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고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 초반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우리 토론 시간 한 30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협회에서 내가 이사회를 지부장에 다녀왔는데 이런 사항이 있더라. 임원들하고 만나서 원래 일하면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지부 일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인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볼 수 있죠? 이 당사자는 나에게 지금 회원의 자기 자체가 징계를 먹을 위치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인사위원장님에서 보여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볼 수 있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거기서 인사위원회 그러면 다음에 이 당사자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이 당사자를 다시 소명할 수 있게 하고 연기를 했어요. 인사위원회를 연기를 했는데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이사회는 어떤 건이 있겠죠. 이사회 안건을 한번 했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연기가 이 안건에 대한 연기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 안건을 가져다가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인사위원장이 그에 대해서는 안건이 인사위원회에서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건을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오늘 왔으니까 해볼게. 그럼 해버렸어요.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정말 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가 그래서 가장 어디나 중요한 겁니다. 인사위원장의 역할이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회장보다는 그 감사가 더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인사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이게 또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통하는데 회장이 기본 지식이 없을 때 어디서 사무처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중앙회 같으면 박봉규 사무총장이 회장님들 이거 지금 가결하시면 안 됩니다. 해 주셔야지 사무처 할 일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 같다 이사회에서. 이사회보다 높은 기구가 어디예요? 총회죠. 총회 밑에 이사가 있고 감사는 독립기구고. 근데 이사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거슬리고 판단을 잘못하고 미스를 내게 되면 회원이 한 명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억울해. 나는 죽으라고 회비를 내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을 풀어줄 기회도 안 하고 나를 잘랐어. 자격정지 1년을 줬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바쳐서 회의 활동을 인정을 해주든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회생활을. 근데 인사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랐어. 억울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해당 협회에다 이야기하면 안 들어줘. 그게 지질 짜고 중앙회로 보내요. 중앙회에서 그 인사권까지는 제발 좀 만지지 맙시다. 오해사니까 회장들하고. 그래서 그 단위협회, 각 시도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회장이 그 부분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사에서 하는 일 아니다. 상식 갖고 이것은 인사위원장이 지금 결론도 안 내는데 이거 다를 수 없다. 인사위원회에서 시도협회장들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중앙회 시도협회장들이 새로 당선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서류 검토해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이사회에 올리죠. 이사회에서 이상 없다고 의장을 하면은 가결하시면 됩니다. 인준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협회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 서류가 미비하다. 보완해라. 다음 이사회 때 인준하겠다. 인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서류가 빠져있는데 선관위원장이 후보자가 서류가 한두 개가 빠져있는데 다음에 보충해. 서류를 받았어. 보충도 안 했어. 선거됐어. 당선됐어. 누가 그 서류가 안 왔는데 서류가 보완 안 되는데 당선시켰다. 말썽이 생기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네 몇 시까지 그거 안 갖고 오면 너는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일시상의 문제니까 최소한 회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몇 번이고 기회를 줘야 돼요. 최대한 그 사람이 100% 소명을 할 수 있게끔. 대신에 인사위원들이 아무리 소명해도 너는 잘려야 돼. 그 결론을 났어요. 이사에 올라가서 이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하다. 이사를 다시 한번 받아줘라. 부결시킬 수 있어요. 이사에서는. A라는 회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회원 고시를 많이 했다. 내 개인적 생각에는 근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근데 이것이 자기인지 1년 회원 제명 이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냐. 좀 다시 한번 살펴봐주라. 내려보내줘. 뭐예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으로 내려보는 건 똑같아요. 이사회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이런 조직으로 가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만이 밑에서부터 중앙위까지 완벽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차례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깜빡해가지고. 지부장이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현직 지부장이요. 그리고 부지부장이 너 하지 마. 내가 회의 소집할게. 회의 소집했어. 가능합니까? 합니까? 지부장님들. 안 되죠. 지부장님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부장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떤 내용이 안 돼가지고 지부 그 회의를 임총을 못 하고 있어요. 임총의 관계는 아까 우리 수석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상급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상급부에 승인을 딱 내려주면은 그래 어느 날짜에 회의하고 공문을 받아서 임시총회로 소집할 거야. 근데 지부장이 내가 지금 지부장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부지부장이 그냥 단독으로 난 밀쳐내고 임원도 소집해놓고 회의 임원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회의로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네, 안 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됐든 간에 그 회의를 소집을 하고 할 때는 항상 장이 내가 사표를 던지더라도 사표가 소지될 때까지는 내가 장이거든요. 장이 그런 주관을 하고 해주시란 말씀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새로운 장은 새로 세졌으면은 정관, 협회 정관, 중앙의 정관을 좀 한번 떠보시고 다 우리는 중앙의 정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에서는 좀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상충이 된 게 아니라 다 일관성 있게끔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관체 규정을 좀 읽어보시고 회원들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받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최대한 답변을 모르는 부분은 답을 하시면 안 돼요. 회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질문 왔어요. 아,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협회에다 알아서 알려줄게. 내 상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알고 정확히 알고 이 이야기를 해준 것하고 어설프이 알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개돈이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정관체 규정이 있고 그게 수치가 안 됐을 경우는 사무처 연락 전화이고 A라는 회원한테 이런 질문이 왔는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사무처가 전화를 떠들어보고 가까우면 협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데요. 근데 협회장님한테 많이 물어봐도 몰라요. 협회 사무처장이 더 많이 알아. 정관체 규정. 그래서 사무처가 중요한 거예요. 협회장은 임기 끝나면 갑니다. 근데 사무처 직원은 영원하죠. 내 전년까지는. 그런 내용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서울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은 안 들었어요. 왜? 서울은 특별하니까. 자, 예. 지금은 좀 혼란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까 감사님 말씀하신 데서 인사위원회가 7인 이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중앙에 다시 7인이라면 혹시나 정관 개정이 표기 잘못돼가지고 확인하고 만약에 7인 이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개정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실 때 동의 제청이 나오잖아요. 동의 제청이라는 동의는 1단계 동의고 제청은 그 다음에 다반수를 뜻하는 거고요. 3차는 3분 1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이 만약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가지고 그게 부결이 안 돼요. 그 반대 의견도 동의 제청이 똑같이 나와줘야만이 그게 다시 투표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이 했다 동의만 나왔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사진행 발언이고 제 동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건은 이제 그것까지 들어가면은 복잡해진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안건이 1호 안건이 나와 있는데 1호 안건을 우리 이원택 회원께서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안건인데 여기서 최영균 회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안건에서 수정 동의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의에서는 안 됩니다. 수정 동의안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냈을 때 수정 동의안은 의장은 수정 동의안이 났습니다. 찬성하니까 과반수도 득해야 돼요. 이 수정 동의안이 또 다시 효력을 받으려면 회원들의
지금 여기 있는 참석하는 임원님들, 회원님들 간에 과반수 이상 득에야만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동의 제청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이 의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식으로 표별로 다뤄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 역시 자 우리 한정동 회원께서 표별로 다루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반수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과반수 물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제는 깊이 들어가는 게 복잡하죠. 회의가. 이해하셨습니까 방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동 우리 회원께서 이의가 있다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과반수 이상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뭘 하자고? 표결로 하자고. 이것이 안건이에요. 그래서 안건 안에 제 안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놈을 받아들이고 나서 투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정확히 들어가다 보면 회의 진행이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위임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위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오시분한테 의견이 안 났을 때는 그 조건부 의견이라는 게 만약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조건 하에 그 가결을 승인한다는 거예요. 위임해 준다는 거예요. 조건부 위임이고요. 그 조건부 위임은 징계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건 상정 부분에서는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입니다. 그 정치적 수리되고 그 다음 이사회는 갔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약간 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 수위조절 다시 다루라 돌려보내는 건 맞습니다. 부결은 맞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인사위원회가 만약 인사위원회가 자기 정책 내려줬는데 이사회에서 징계를 이겨줬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면 그 부분이 소명기에 때문에 문제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설명 감사드리고 또 예. 계속 그 회의 진행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동의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의장이 그 동의가,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이게 과반수 이상 동의가 없을 때는 그 동의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의장이 기립이나 아니면 거수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회의 진행 방법이고, 한 가지 우리 그 지부장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부에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있는 지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강남. 자, 거기 없는 실정이에요. 예. 그러면 자 지부에서 징계 인사위원회가 없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교육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지부는 서울 5개강구 협회 산하 지부죠. 그러면 본사는 서울 5개강구 협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사가 각 지부들이죠. 그러면은 감사도 없는 지부가 있고 위원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위에 상급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 회원에 대해서 다뤄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보면 인사위원회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A라는 회원을 징계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똑딱똑딱 지부장이 이리 와봐 몇 명 이리 와봐 인사위원회에 절대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한테 어쩐다 하겠어요? 정기총회 설치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위원회 다 위원장도 선출 안 해놓고 여기 와서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만든다. 안 만들었으면 내년에 만들어야 되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상급 기관인데 어디에 해야죠? 감사가 없는데 감사. 우리 지부 광진구 지부 감사가 없어요. 없는데 감사는 받아야 돼. 정기총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울 전 협회장 와서 감사 좀 해줘. 큰일 나죠. 왜? 상급 기관은 감사가 있어요. 협회는 감사가 있으니까
협회장한테 의뢰를 해서 공무원 정식 보내고 감사실에서 오셔서 감사 좀 봐주십시오. 대신에 소금에 나가야 되겠죠. 비용이, 비용이. 그렇게 하고 서울협회에서도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중앙에도 해야죠. 중앙에도 못하겠다. 감사 기간을 맡기는 거예요. 회계감사실. 되셨습니까? 예. 저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하고요. 지금 진짜 이 회의 진행이라든지 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식으로 교육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했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게 100% 정확한 상황이 아니면 여기에서 달린 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버리면 그대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관을 보면은 원래 지부는 이사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부총회 그 정관 제규 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부는 원래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부에서는 운영위원회 하는 거 원래를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에서 과반수의 어떤 서문이 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이제 협회에 올라가게 되면 이사회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부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미시적인 부분이고, 위임하시는 부분도 따져야 되는 위임은 우리 그 정관이 34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좀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 34개 규정 안에 위임 정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조건 회의할 때 위임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임을 하는데도 요 부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사회에서 위임해야 될 정결 규정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해야 될 게 있고 총회에서의 위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회의할 때 그냥 위임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정결 규정을 보시고 위임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고 지금 여기서 정관이 아까 이렇게 말을 토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는데요. 우리는 민법에 법에 가면은 뭐 한다고 정확히 못 박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에는. 법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다, 아니다 하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몇 명이나 하고 못을 안 박아요. 그래서 몇 인 이내. 또 이렇게 돼서 구성을 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까지 갔다. 이렇게 하고,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도 가면 100% 맞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4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한 컵에 한 컵보다 한 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일반 어떤 거기에서는 이 정의를 내릴 때 이 서류의 문구는 100% 맞다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100%는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딱 정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주는 것도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징계 양정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1년 이내 직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면 1년 이내 가는 부분에 대한 거지 1년 가는 못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법을 해석할 때 디테일하게 하시면 안 되고 법이라서 하는 거는 오늘 판사의 마음에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게 법입니다. 이게 아무리 맞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해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했던 내용하고 잠깐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정관 측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적인 아웃라인 말씀하셨고 세부적으로 우리 박석호 중앙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는 장은 사무처는 감사는 정관 제 규정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방금 제가 말씀을 했을 때 모르는 것은 사니까 물어봐라 했는데 저도 그런 오류를 보내서 방금 우리 중앙회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저도 같은 회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토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겠고 그런 과정이었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장으로서 리더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번만 하고 안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협회 감사 최영필입니다. 아까 우리 그 중앙회 금명직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앙회는 인사위원회 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위원장 1인, 위원 4인,
그다음에 뭐 2명 회장이 임명해서 총 7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시도협회 운영 규정에는 지부 운영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규정은 없고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내로 구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상충시에는 상급기관을 그걸 따른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협회 같은 경우 선거관리 그 대응 규정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제 시도협회, 특히 이제 서울시협회 그 정관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협회 독립법인으로서 정관이 있습니다. 규정이 다 있고요.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면 정관 그 정립을 해서 상충되지 않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 시도협회 정관을 그 규정 그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그렇다고 봐요. 지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올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지부 해당 회원이 중앙위원회는 7인으로 되어 있다. 근데 왜 여기 4명이서 왜 인사위원회를 했냐? 그렇게 또 따지면 상충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그러니까 정관 해석 부분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의 정관 재규정 아마 그거를 일치시킨 게 아니라 기본 맥락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인원을 이렇게 딱 중앙에서 7명이면 7명, 지부도 7명, 협회도 7명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정관 재규정의 어떤 일치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협회는 회장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이 기본 맥락이에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한번 서울협회하고 저 중앙회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협회 감사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답변을 할게요. 그 협회 지금 아까 협회의 중앙에는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다. 협회는 인사위원회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인사위원회 규정집이 없다. 중앙에는 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는 7인으로 구성을 하라고 돼 있고 그냥 협회는 정관의 위원회로 전체 나와서 5인 이내로 해도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회는 5인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규정집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빼놨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사람을 상도 주지만 벌도 주는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별도로 뺐기 때문에 서울협회도 정관에 그 안에 규정집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관 우리 중앙의 정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는 전체 그냥 위원회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규정집으로 따로 빼놓은 거는 거기에 해석을 더 덧붙여서 빼놓은 거예요. 감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감사실이나 우리 강사님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강사님들이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사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좀 우리 강사님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기 우리 이준규 강사님 마무리 하시죠. 예. 저부터 시작했을 때 상당히 무엇을 시작을 해야 할지 안담했는데 끝 마무리도 서울협회에서 특별한 우리 지부장님들 또 사무처 직원들께서 중앙회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시고 또 전국 17개 시도협회, 16개 시도협회에 항상 서울협회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외환부 신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항상 그 시도협회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말씀하고 제가 그 어떤 그 강사의 그 자격을 얻는데 불러주셔가지고 두서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우리 같은 식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런 내용도 얘기했고 또 이야기하는 도중에 무례한 행동을 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